그래서 강나래 팀장님부터 어떤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 재단에서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 전반 맡고 있는 강나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비영리 스타트업을 직접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2019년부터 사랑의 열매랑 하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의 초기 팀들을 좀 적극적으로 등장시키고 만들어내는 이제 초기 단계 인큐베이팅 사업과, 그리고 최근에는 좀 한 3, 4년 차를 맞이해서 조직의 이제 좀 더 지속적인 성장, 건강을 고민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성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 있는 팀을 직접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얘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루트임팩트 나종일 부문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트임팩트의 나종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같이 많이 못 와가지고 환호성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따뜻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루트임팩트는 그 아산나눔재단이 이곳에서 또 마루를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성수동에서 또 헤이그라운드라는 사업을 중심으로 임팩트 지향 조직, 다양한 형태의 임팩트 지향 조직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 비영리 조직들을 돕는데도 이제 활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헤이그라운드라는 커뮤니티 오피스가 있는데 이곳에 24개 조직들을 선정을 해서, 여기도 이제 많이 계셔서 너무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반가운데요. 그 24개 조직들이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해서 좀 안정적인 그 업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비영리 조직들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공동 채용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루션을 좀 검증하고 있는 조직들이 어떤 그 용도에 관계없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좀 표방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 관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브라이언 임팩트의 박진석 부장님 오셨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임팩트의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 브라이언 임팩트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는 아직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사실은 가 시작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브라이언 임팩트 소개부터 조금 먼저 드리자면, 저희 브라이언 임팩트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개인 재산을 기부해 주셔서 만든 재단이고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소셜 섹터를 지원하는 재단으로 지금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한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같이 있는 아산나눔 재단이나 루트 임팩트 다음 세대 재단 도움을 아직까지는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는 그 길을 따라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라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소셜 섹터에서는 임팩트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그라운드는 근본적으로 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돼서는 또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또 이 자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신 아산나눔재단의 남인수 선임 매니저님이신데요. 우리 파도 타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팀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은지 이렇게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희는 사실 프로그램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비영리 조직이 스타트업 전략과 만났을 때 더 나은 성장, 더 건강한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도 했고, 페인 포인트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리퍼럴 같은 뭐 크로스 해킹을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 스타트업들의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임팩트 스케일업을 지향하고, 또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임팩트를 증명하고 확인하고 학습하고 그것을 또 이제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 우리 비영리 조직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같은 생태계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 팀들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굉장히 저희가 지금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최고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여기도 계시고 또 여기저기 지금 계신데 이분들을 정말 잘 좀 이렇게 멋지게 뛰실 수 있도록 그 그라운드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 여기 좀 또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께서 그래도 여기 앞에 나오신 네 분께 좀 궁금하신 점들이 아마도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어떤 점들 좀 어려웠는지 또 그런 점들 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강나리 팀장님께 먼저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주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사실 지원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저희는 초기 팀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올해로 한 26개 팀 정도를 만나고 있는데 그 팀들이 이제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비영리 영역에 대해서 당연히 이미 잘 알고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시작해서 비영리 스타트업으로 이제 전환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이제 진입 과정에 있어서 비영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현실적인 레퍼런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컸었어요. 그래서 표준화돼서 이제 지식처럼 제공되는 정보들은 당연히 온라인상에 많지만 그거를 경험으로 녹여서 흡수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가뜩이나 좀 팀도 작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보면 훨씬 더 빨리 소진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조직의 시행착오 과정을 조금 더 쉽고 현실적이고 되게 누군가의 경험이 녹아있는 레퍼런스들로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원 과정에선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부 부원장님께서는 어떠셨는지요? 네, 저희는 이제 비영리 지금까지 좀 임팩트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영리 소셜 벤처나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되는 영리 기업들의 생태계를 좀 만드는 데 집중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비영리 조직들을 위한 생태계를 또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같이 일조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생태계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어떤 큰 전제하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헤이그라운드라는 그 코워킹 커뮤니티 오피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조직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배치 단위의 그런 지원을 좀 넘어서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 여러 가지 스펙트럼 좀 성장 단계별로도 좀 다양할 수 있고 접근 방식도 좀 다양할 수 있고 만들고 있는 솔루션들의 형태도 좀 다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을 조금 더 넓게 돕는다라는 좀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24개 팀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매달 어떤 도움들이 필요로 한가, 우리는 어떤 성장을 원하는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의 후원 수익에 대한 중요도부터 사실 0에서 100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어떤 솔루션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하는가도 0에서 100까지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표준화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떤 표준화된 성장 모델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사실 저희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의 노하우들 성장을 다음 단계를 한 조직들은 그 전 단계의 조직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 이런 커뮤니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조성을 하는 게 이제 말은 쉬운데요. 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장기적인 좀 관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 부장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네, 저희는 사실 브라이언 임팩트는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파이프라인에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국내외 어디를 보더라도 이 마지막 단계를 지원하는 그러한 중간 지원 조직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지원해 줘야 되지? 어디까지가 지원이고 어디까지가 간섭이고 어디까지가 참견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여기서 또 비슷하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브라운 임팩트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조직의 전문성을 살려서 잘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똑같이 또 의견을 드리면 이게 참견이 될까? 아니면은 내 간섭이 될까?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지만 우리 브라이언 임팩트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브라이언 임팩트가 이야기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내지만 그 외의 부분은 우리보다는 이 영역에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 더 많은 전문성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원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매니저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엑셀러레이터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비영리 조직한테 어떤 걸 엑셀러레이팅 해야 되나에 대한 사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비영리 조직이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저희 명명했지만 저희가 스타트업처럼 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영리 조직이 결국은 일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비영리 스타트업 전략에서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 엑셀러레이팅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존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비영리 조직들은 전통적으로 보통 담당하고 있는 의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익숙하세요.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죠.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제에 대한 당위성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가치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가진 솔루션의 탁월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관성을 좀 깨고 솔루션의 탁월성을 높이는 그 과정들이 쉽지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산나눔재단 올 때마다 옛날에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임자 해봤어 아시나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네 분은 일단 해보시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면서 또 많은 또 그런 어려움들도 겪으시고 또 이런저런 또 어떻게 보면 빈 부분들을 이제 보신 건데요. 아마 여기 듣고 계신 그런 중간 지원 조직 담당자 분들께서도 저런 거는 내가 좀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아마 또 그런 아이디어를 또 얻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같이 어떤 생태계 빈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은 더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어떤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 또 저런 게 좀 있잖아요. 좀 힘들고 되게 어렵고 그렇지만 또 어떤 순간에 되게 막 그 보람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나 이거 정말 계속 하길 잘했다. 계속 해야지 그런 어떤 힘을 또 얻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매니저님께서는 하시면서 어떨 때 좀 그런 굉장히 좀 큰 보람이 생기고 이거 정말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이 참 그런 뿌듯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함께한 팀들과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었고 각 팀들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학습을 했듯이 저 또한 이 프로그램에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학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근데 또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때 굉장히 또 보람을 많이 느꼈고 저희가 올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공공 영역에서도 오시고 다른 지원 조직에서도 오시면서 저희 사업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지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변화를, 도전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부장님. 네, 저희는 사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임팩트 그라운드의 특징 자체가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의 성과를 기존에 쌓아왔던 성과를 평가를 해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비전을 봅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감동을 느꼈을 때는 저는 심사할 때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사실 어제도 심사가 하나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직들이 비영리에 의해서 이렇게 척박하지만 이렇게 성과를 내왔구나 그 사실 알았을 때 너무 기뻤고요. 이들과 같이 미래 비전을 꿈꿀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되게 기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부 문장님. 네, 제가 세 분께 이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사실 속으로 굉장히 더 친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다른 비영리를 같이 지원하는 조직들이 미리 선배님들이 있고 같이 또 있다는 게 굉장히 사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아마 가장 위로가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거 예, 오늘 아주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예, 강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남인수 매니저님이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가설을 세우고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원기관의 입장이지만 저는 비영리 스타트업 옆에서 지켜보는 이제 대표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정말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랜 A 외에 B, C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적고 저도 그래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A로 가는 게 지금은 최선이다라고 설득은 하지만 제 스스로도 B, C를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나는 과연 저분들께 어떤 다른 대안 솔루션을 같이 구상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로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좀 괴로운 점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한 3, 4년 차 돼서 저희가 만난 팀 중에 여태 이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팀이 사실 70% 정도가 넘고 그 전체 참여하셨던 분 중에 50% 이상은 단체도 만들고 법인도 만들고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되게 정말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 어려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기분이 들 때 이제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고생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한 걸 가지고 빛을 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또 이 네 분의 말씀 듣고서는 여기 계신 또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분들께서 여기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비영리 성장의 이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노력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비영리 스타트업들이 정말 성장을 하고 또 그들이 어떤 추구하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좀 또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번엔 또 반대로 강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1의 횟수로 돌아오네요. 네. 우선은 비영리 스타트업이나 뭐 초기 비영리 조직들을 지원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자주 뵙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마다 각 기관의 그 특화된 부분이 뭘지 우리가 서로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아직은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좀 되게 가늘고 직선적이다, 단선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중간 지원 조직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같은 단계라도 되게 다양한 파이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좀 복합적인 구조가 돼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팀들도 우리에게 맞는 어떤 지원기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육성기관은 어딜지 충분히 고르고 또 재밌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옛날에 지하철이 1호선만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다 이제 2호선 생기고 3호선 생기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곳을 갈 수 있게 되고 또 갈아타길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요. 여기에다가 그런 어떤 지하철을 까는 느낌으로 노선을 까는 느낌으로 이 생태계가 좀 풍성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문장님. 저희는 한 6호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파이프라인이 오늘의 좀 주제이기도 한데 파이프라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 지원하는 조직들의 전문성들이 좀 발현이 되고 또 각자 집중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또 비영리 스타트업 플레이어들도 점점 더 많아질수록 파이프라인은 점점 더 갖춰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성장 단계 전반에서 처음 조직을 만들 때부터 사실 좀 성장했을 때까지 이제 꾸준하게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저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업무 공간에 대한 지원을 또 하고 있고 또 채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처음 초기 설립 때부터 이제 성장 단계까지 계속 필요로 한 부분이어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파이프라인 차원에서는 좀 후방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 같이 파이프라인 잘 8호선, 9호선까지 계속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부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그럼 저희가 한 9호선 정도 되는 걸로. 네, 저희의 고민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가장 마지막 단계의 조직들을 지원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다음 세대 재단 아니면 아산나눔재단 루트 임팩트를 소위 졸업한 그러한 조직들이 우리 브라운 임팩트가 찾고자 하는 조직일까? 이 사이에 갭이 있진 않을까? 사실 그런 고민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길 바라고요. 더 많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좀 많이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루트 임팩트나 다음 세대 재단 저희랑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혹시 이 사이를 메꿔줄 전문성 있는 조직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 저희 쪽에 제안을 주시면 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인희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제가 사실 이 패널 토의를 주제를 고민하면서 비영리 스타트업 성장의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비영리 성장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강나리 팀장님께서 비영리 조직의 다양성, 성장 파이프라인의 다양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비영리 스타트업은 사실 비영리 성장의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비영리 조직이 다 임팩트 스케일업을 지향하고 어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비영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영리 섹터의 청년 인구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학생도 사회복지사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비영리 섹터 전체의 이런 젊은 인구들이 다시 또 유입이 되고 또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매력적인 일자리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런 비영리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이 발생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비영리 조직들이 스타트업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얘기는 다르게 했지만 결론은 더 많은 비영리 조직들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공중전이라고 하죠. 이런 사회적 아젠다를 이끌어나가는 큰 규모의 우리가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들이 함께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네 분이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더 강력한 연결들이 생기고 또 지금 여기 와 계신 또 많은 분들이 또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하철 10호선도 놓고 그렇게 좀 풍성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그 네 분이 정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함께 이 네 분을 또 중심으로 해서 또 좋은 멋진 생태계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을 하고 또 저희도 같이 또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